여기 배달 업종들이 다 들어서서 다 배달을 해준다. 그 스타크래프트의 썬큰이 아닙니다. 그 썬큰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풀 퍼니시드, 그러니까 모든 가전이나 가구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는.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유동화 자금, 내가 현금력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금 마땅히 투자처가 없다 그래서 주식으로 가거나. 안녕하세요. 운뽀TV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파주 운정신도시 최초로 섹션 오피스 공유주방 운정 2타워가 분양에 나섰습니다. 대세는 오피스다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이거는 좀 재밌으실 거예요. 주택을 넘어서 수익형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섹션 오피스가 무엇일까, 그리고 공유주방이라니 이게 좀 새로운 개념이고 운정신도시에서는 처음 나오는 트라이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밌게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리고 분양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지금 수익형 부동산에 유동화 자금들이 좀 몰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내가 월세 수익을 원한다, 고정 월세 수익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에 어느 정도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고, 이 영상을 보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수익형 부동산은 지역 부동산 사무실로 가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 드려요. 무료예요.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분양계약이라든지 분양상가 임대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분양 매물 수수료는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굳이 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언제라도 연락을 주세요. 자, 파주 운정신도시의 최초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를 좀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2타워예요. 사업 개요를 한번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투시도를 보면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들어서고, 요렇게 요 3층까지, 2층까지죠? 여기가 2층까지가 상업시설이고요. 여기 위가 이제 그 사무실, 그리고 꼭대기층은 스크린 골프장이 이미 들어오기로 예정이 돼 있다 그래요. 지하에 공유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7층까지 구성이 됩니다. 파주 운정 3지구 F7 1-45 블럭 두 개의 필지를 합필한 거예요. 합필이라는 거는 필지 토지를 이렇게 LH에서 두 개를 팔았는데 F7-1-4 블럭이 여기고 1-5 블럭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요거를 그냥 두 개를 다 사서 하나의 건물로 이렇게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의 블록으로 합필하게 되면 주차장이 좋아져요. 주차장, 이렇게 주차시설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유주방은 지하 1층 31실, 상가는 38실로 1, 2층, 오피스 3에서 7층이에요. 그러니까 요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야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다 법적을 마쳤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당연한 거죠. 요거는 오타네요. 교육자료가요. 주차가 법정이 159대인데 한 186대 정도로 좀 넉넉하게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타워를 이거를 지금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는 투시도인데, 여기 보면 공원들이 보이죠. 여기가 이제 오피스 사무실 용도로도 쓰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좀 거닐면서 이렇게 정원이 돼 있네요. 스카이 하늘 정원이라고 보통 다들 표현을 하죠. 이런 쪽으로 돼 있고, 제가 요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게 아니라 요 부분이랑 요 부분 같은 거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좀 뚫려 있다. 이렇게 뚫려 있다. 이게 썬큰이라 그래요. 썬큰이라 그래서 그 스타크래프트의 썬큰이 아닙니다. 그 썬큰이 아니라 그 태양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공개되어 있다, 뚫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맞닿아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공유주방까지 이게 지하 1층까지 이렇게 쇼롱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타워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사실 파주 운정신도시는 월드타워가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도 월드타워 17차, 18차가 들어선다고 운뽀 카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타워는 여기에요. 여기에 지금 필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무려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서 여기에 2개 필지를 합필해서 여기 2차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이 타워가 2차, 3차, 4차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파주 운정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인데 여기 지금 산내마을에 이제 새롭게 북쪽 공구 요 운정 3지구 상권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후분양 푸르지오가 이렇게 들어서고 여기 A17 공공분양이잖아요. 요것도 이제 민영주택이고 중 S클래스 그리고 A7, A10이 제1풍경채잖아요. 그리고 여기 A 또 중 S클래스가 예정돼 있고 이거는 민간지원 공공임대였나요? 여기도 민영주택이고 요쪽도 이런 식으로 유효 수요라는 게 있어요. 유효 수요라는 거는 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실제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배후 세대라고 하는데 이 배후 세대들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다는 점이 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여기 운정역이나 야당역은 이렇게 배후로 상권이 이렇게 싸지 못하죠. 여기는 소리천으로 상권이 끊긴다. 사실 상권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야당역은 되게 흥했고 여기는 상권이 끊기는 맛은 있지만 요 P1, P2의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양대산맥으로 요 GTX 역사와 운정역 주로 옮겨간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는 그런 중심 상권은 아니지만 이 지역 내 요쪽에 있는 입주 물량들이 다 사용하게 될 그런 상권이 된다. 교화지구분들도 요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상권을 이용하고 여기 산내마을은 마찬가지입니다. 산내마을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좋죠. 이제 상권이 생기는 거는 생활 인프라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지 가치 면으로는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오피스 시장은 지금 처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운정신도시 뭐 자족기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자족기능이 요쪽에 많이 몰려있단 말이죠. 요쪽. 근데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을 다 100% 하긴 했는데 여기는 약간 외곽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지란 표현은 신도시의 아파트 배우수를 이렇게 감싸고 있지는 않다는 표현입니다. 여기도 개발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상권이나 소사무실이나 이런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요 위치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를 확대한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진에서 지금 여기 운정신도시 주민분들 아닌 분들이 더 많이 볼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를 확대한 게 여기란 말이죠. 여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타워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대로변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면도로들이 있죠. 이면도로들 사이로 먹자 골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미린 파크 프루즈 22년에 입주 예정이고 그리고 희화림 아파트는 지금 입주를 했죠. 후분양 후푸지도 있고 여기도 민영주택 분양입니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세대수가 다 나오네요. 14,000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다. 그러니까 입지 가치는 괜찮고 이런 것들은 제가 운포TV에서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운정신도시의 개발 호재는 그 추천 채널이 운포TV 채널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투자의 메리트라든지 이런 개발 호재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운정신도시에 섹션 오피스가 어떻게 들어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테크노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크노밸리가 지금 사업 사전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 위치가 지금 테크노밸리가 요쪽이란 말이에요. 요쪽이기 때문에 요 테크노밸리와 연계해서 소사무실들, 개인 사무실들이 들어올 수만 있을 만한 입지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섹션 오피스 굉장히 좀 괜찮지 않나, 인기를 끌지 않나. 이게 22년도 중후반에 이제 입주니까 그렇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유동화 자금, 내가 현금력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금 마땅히 투자처가 없다 그래서 주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죠.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너무 강력합니다. 그리고 파주 운정신도지소 사실 오늘 뭐 규제 여부를 지금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뭐 저는 유튜브에 처음 얘기하네요. 운정신도시가 규제 지역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규제 여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런 규제를 다 피해간다. 오피스텔 대비해서도 섹션 오피스가 가져가는 장점이 많아요. 어떤 장점이 있냐? 이건 일반식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 형태도 업무적으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주택수에 미포함된다. 지금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포함되면서 지금 오피스텔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주택수에 미포함됩니다. 상관없어요. 청약할 때 내가 섹션 오피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청약에 1주택 판정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가세 환급되죠. 취득세 4.6% 요거는 똑같습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도 허용돼요. 그냥 전매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양권 계약을 했다가 입주 전에 명의 변경도 되게 편리해요. 명의 변경도 가능하고, 그리고 실입주 및 5년 이상 장기 임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월세가 많기 때문에 좀 잦은 임차인이 변경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섹션 오피스는 한번 사무실에 입주하고 나면 잘 안 옮기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월세 수익률 자체는 오피스텔이 조금 더 높아요. 월세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 오피스텔의 장점이 있는 거죠.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입신고 가능하잖아요. 섹션 오피스는 당연히 사무실이니까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자, 임차 자격 요건은 뭐 이건 다 똑같은 거고요. 담보대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권리 의무 승계는 제한적이지만 섹션 오피스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현금력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주택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섹션 오피스 보세요. 섹션 오피스나 공유주반 좋습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근에 그 원흥의 클래시아였나요? 클래시아인가 그럴 거예요. 원흥 클래시아가 섹션 오피스를 분양을 했었는데 거의 1, 2주 만에 완판을 해버렸죠. 섹션 오피스가 규제가 전무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섹션 오피스가 그냥 상가처럼 그냥 텅 비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풀 퍼니시드, 그러니까 모든 가전이나 가구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는 섹션 오피스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에서 지금 바닥 난방만 빼고 오피스텔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이해가 가시죠? 여기 보시면은 복층 구조로 설계가 돼 있고, 복층 구조로 돼 있고, 화장실도 있고, 내부 탕부실이 사실 이게 주방이라고 봐야겠죠. 인덕션 레인지도 넣어준다고 해요. 바닥볕에 인테리어 다 해주고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냉난방기 천장에 들어간단 말이죠. 바닥 난방은 안 되지만 천장에 냉난방기 들어갑니다.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도 들어가고 붙박이 장도 들어가고, 거의 오피스텔과 흡사한 전입신고는 안 되는 섹션 오피스다. 그러면 개인 요즘에는 1인 창업, 뭐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유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개인 소호 사무실로 이 타워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이래서 임대 수익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고, 투자 아니면 실제로 여기를 이용해서 내가 분양을 받아서 여기서 사용해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여기를 굉장히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섹션 오피스는 호실별로 위치가 있는데 이 도면인데요. 이 호실별로 이렇게 1호에서부터 14호, 15호에서부터 28호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쪽 방향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쪽을 바라보는 거고, 이쪽 방향이 이 대로변을 바라보는 건데, 아무래도 사무실들은 대로변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많이 나갔더라고요. 여기 뭐 그렇게 3, 4, 5, 6층 분양가도 다 똑같은데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좀 많이 나간 편이다. 그래서 빠르게 연락을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요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요 다음 도면으로 설명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요것만 여기는서는 기억해 주세요. 복층 구조고 4.5m로 지금 층고가, 높이가 4.5m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그냥 그 도면을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도면으로 설명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요렇게 보면, 여기 15, 16, 28호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15호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28호라는 얘기잖아요. 전용 13.10평에서부터 15.92평까지 있고요. 전폭이 3.9m예요. 전폭이 뭐죠? 여기 유리로 되어 있는, 여기 자기가 간판에 달 수 있는 요 전폭이 3.9m, 여기 도면에 나와 있죠? 3.9m다. 보통 이 정도 합니다. 그리고 측면은 11.7m 정도 직사각형 형태로 되고, 요 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력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터서 크게 사무실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다. 한 4-5개 분양 받으셔도 됩니다. 분양가는 평당가가 약 740만원 정도로 1억 9천에서 2억 3천만원 정도 돼요. 요거는 이제 그 평수에 따라 다른 거고, 특이점은 섹션 오피스다 보니까 3, 4, 5, 6층이 다 분양가가 똑같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당가는 낮아지지만 섹션 오피스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유선으로 상담해 주세요. 보면 여기 오픈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제가 첫 화면에서 여기가 뚫려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썬큰 구조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면에서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뚫려 있는 거고, 썬큰 구조로 돼 있고, 엘리베이터가 어딨죠? 여기가 엘리베이터죠. 계단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계단이 있고, 요건 화장실이겠죠. 내부에도 다 화장실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확인해 드렸죠.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오피스 내부 화장실이 있지만
또 외부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외부인들이라든지. 그러면 사람들의 동선이 어떻게 되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직원들이 와서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간단 말이죠. 요렇게 가서 요렇게 들어가거나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간다.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요렇게 여기도 계단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나가고, 실외기는 이쪽에다가 다 그 에어컨이나 그 실외기들이 있잖아요. 이쪽에 양쪽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둥의 위치는 어떻죠? 기둥의 위치는 다 깔끔하네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유 주방인데요. 이 공유 주방을 잘 이해하기가 저도 좀 어려웠어요. 이게 좀 재밌었어요.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분양이나 이런 투자자들과 함께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모든 것들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는데, 이 공유 주방, 지하 1층이 공유 주방이에요. 근데 참 컨셉을 잘 잡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 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쿠팡이 엄청 힘들다가 요즘 잘 된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뀐 세상에서 배달업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여기 지하 1층이 다 배달업 위주의 공유 주방으로 된다면은, 여기 인근의 산내마을이나 위쪽 운정산지구 부쪽공구 아파트 주민분들도 좋죠. 여기 지하 1층에 다 공유 주방으로 하면 배달을 엄청나게 다닐 거 아닙니까? 여기 배달업종들이 다 들어서서 다 배달을 해준다. 이거는 배달업 창업하시는 분들도 꼭 좀 연락 주세요. 제가 보기엔 괜찮아요. 그리고 임대하실 분들도 여기 자리 잘 잡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확장성이 좋습니다. 배달업으로 할 수 있는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보통 내가 뭐 상가 임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배달앱 수수료 들어가고 인테리어 주방 설비까지 다 보증금 권리금까지 들어가잖아요. 월 임차료도 내야 되고요. 근데 여기 공유 주방을 지하 1층에 사용하게 되면 뭐 보증금 월 임차료는 나오게 됐죠. 배달앱 수수료는 당연히 나오겠죠. 하지만 인테리어나 주방 설비를 다 풀로 해준다. 주방 시설 완비해주고 권리금도 없고 배달 상권, 이건 괜찮아요. 그리고 시설도 괜찮고 다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도 좋겠죠. 공용 창고도 제공을 해주고요. 24시간 지하 1층 이용할 수가 있고, 매니저, 청소, 방역, 관리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시설 보안은 요거는 아주 별표 쳐줘야죠. 보안도 아주 잘 돼 있다.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서비스들을 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로 배달업이나 직접 상가를 분양받아서 배달업을 창업하겠다, 아니면 임대로 창업하겠다, 이런 분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하 1층 보면 이렇게 권장 업종들 보면 다 배달업종이에요. 요거는 요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지하 1층이 이게 램프죠. 주차 차량들이 이렇게 오르내리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램프라고 하는데, 차량이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다 주차장들입니다. 여기다 주차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여기다 주차하고, 여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나면 이렇게 걸어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양방향으로 되는 개폐문이 있잖아요. 이 문을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간다. 동선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리고 아까 그 썬큰 뚫려 있는 그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계단을 통해서 사람들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피자집이다 하면은 요런 입지들 참 좋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중앙에 결제할 수 있는 이런 푸드코트가 이렇게 들어서거든요. 이게 의자예요, 의자. 이렇게 의자들이 들어서고, 푸드코트에서 여기 계산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계산하고 밥 먹을 때 푸드코트에 앉아서 내 상가, 내 점포의 배달업 요 전면 가시성이나 이런 노출도는 좋겠죠. 근데 이쪽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설계를 잘 뺐다고 생각한 게, 사람들의 동선이 물론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하 주차장을 보통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요렇게 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공유 주방, 이런 주방들도 호실들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잘린 거는 이게 개인 창고로 이렇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개인 창고도 있고 주방식 이렇게요. 이렇게 됐고 주방 시설도 완비해 준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배달업이나 자영업 창업으로 요식업 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타워 이쪽을 한번 보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좋은 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시행사와 좀 협의를 해서 좋은 자리를 좀 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여기 이 타워도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자, 1층은 13.34평에서 32.58평으로 있고 평당가는 2,800에서 3,000만원, 7억에서 9억대 형성되고, 여기 이면 상가들과 함께 먹자골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요렇게 설명을 드려야죠. 여기 보면 요 안쪽도 지금 다 이면에 지금 이제 상가들이 들었었잖아요.
여기 우미린스테이라든지 파크프로지오라든지 휴아림 이런 분들이 걸어 나오셔가지고 식사하는 이런 먹자골목, 여기 산내 쪽도 마찬가지겠죠. 횡단보도를 건너서요. 그리고 여기 A40블록이 있죠. 이쪽으로도 넘어오시겠죠. 그래서 먹자골목을 형성하기 때문에 상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쪽이 좋은 거예요. 이쪽. 그 휴아림 아파트나 파크프로지오 바라보는 이쪽이 좀 더 좋다. 그래서 여기도 1호를 이쪽으로 뺐죠.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되고, 편의점은 임대가 확정됐기 때문에 편의점 투자하실 분들, 그냥 투자 수익 편의점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연락 주시고요. 독점 약국 자리도 존재합니다. 병원 임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은 좀 평역대를 이제 좀 구분 상가를 좀 터가지고 좀 넓게 뺐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라든지 2층은 2층대로의 또 어떤 시계성 가지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전면에 좀 노출도 효과를 좀 높여줘야 돼요. 1층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꽃은 여기 201호라든지 여기 209 이런 큰 데겠죠. 이런 큰 데들은 분양가가 약 9억에서 10억대 정도 되고, 작은 평수들은 4억대까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어떤 상가를 통해서 어떤 창업을 하겠다 분양받아서 그렇게 된다면 이쪽 2층도 좋다. 왜냐하면 2타워 같은 경우는 3층에서부터 6층, 7층까지는 스크린 골프장과 오피스 사무실 임대 수요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걸어 내려와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 배후 수요로 바로 위에 오피스텔과도 같이 식당을 이용할 만한 그런 사무실을 이용하는 사람들, 소사업자, 직원들, 그리고 좀 사무실들이 내려와서 식사를 하거나 회식을 하는 그런 상가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오피스텔보다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오늘은 운정 2타워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상가든 뭐 오피든, 오피는 아니죠. 공유주방이든 섹션 오피스든 한번 눈여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운정 2타워 공유주방 오피스 상가 문의 031-945-7994로 연락 주시고요. 운포TV 수익형 부동산 요즘 많이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운정신도시 투자에 관련돼서 제가 상담을 많이 드리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가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백신도 빨리 나오게 되고 반드시 또 창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금력을 가지고 계신데 1억대 현금 실투자금은 1억이 안 되죠. 실투자금은 대출을 하게 되면 뭐 한 8천만 원, 뭐 7천만 원이어도 충분히 9천만 원이어도 투자 가능하니까 공유주방이라든지 부동산 규제 없이 나는 주택도 가질 만큼 가졌고 어느 정도 내 집 마련도 성공했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조금 입문해서 투자를 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월세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런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그리고 운포TV 수익형 부동산은 파주 운정신도시 전문, 경기도 서부권 전문으로 책임과 신뢰를 다합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공실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향후 관리 측면에서도 지역 부동산을 통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운포TV 수익형 부동산은 꾸준히 이 운정신도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언제라도 연락 주셔요. 분양상가 임대나 오피스텔 임대 이런 것들은 모두 분양상가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운정 2타워 공유주방 섹션 오피스 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운포TV 수익형 부동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